이제 그 값은 이미지 값의 주소 값을 받아올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값을 받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에다가 여기다 src를 구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영역 안에서 해당하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미지 주소 값을 보게 되면 RGO 뉴스, RGO Q&A, 그다음에 RGO 스토리라는 부분으로 이미지를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RGO 뉴스라는 부분이 선택될 수 있도록 src 주소 값을 여기에다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RGO 뉴스라는 부분이 선택이 되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선택이 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해주는지 CSS 속성을 메소드 이용을 해줘서 불러와 줘야 되겠죠. 이제 그 값은 보더 값에 테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된 뒤에 결과값을 보게 되면 저장을 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처럼 이 RGO 뉴스라고 선택된 부분에 D셀에 클래스로 선언된 div 태그 내에서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요소를 이용을 해줘서 그 밑에 하위에 선택된 요소들이 선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다가 또 여기 있는 $div D셀에 이용을 해줘서 이번에는 jQuery 요소 객체를 이용을 해서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valuable 값을 선언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valuable 값에 jQ라는 부분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jQ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다가는 달러 함수 이용을 해줘서 어떤 값이 선택이 되는지를 구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포라는 라벨 이름에서 구성되는 선택된 문자 내에서 구성되는 부분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라벨 이름에서 포에 구성을 해주고 모든 영역 안에서로 한정을 지어줘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이 Q라는 문자 값을 포함하고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다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과 동일하게 선택자에 대한 부분으로 선언을 해주게 되겠고요. 대신 여기에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이런 식으로 선택자 요소가 아닌 여기에다가 jQ라는 요소 객체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포에 Q라는 문자가 포함이 되면 선택될 수 있게 해주었고요. 여기 값은 레드 값이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색상 값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블루 값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적용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렇게 라벨 이름에 Q라는 문자가 포함된 부분이 선택되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들 중에서 Q&A라고 하는 문자 값이 들어간 부분이 여기 있는 Q&A 값과 밑에 있는 Q&A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서 하위에 있는 자식 기반까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엘리멘트 선택의 매핑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과 관련된 메소드는 맵 메소드인데요. 이제 맵 메소드는 한 jQuery 객체를 사용을 해서 다른 jQuery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맵 메소드에 인자로 함수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 함수는 소스 jQuery 객체에서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 호출을 해주게 되고 이 함수에서 반환되는 HTML 요소 객체 결과는 jQuery에 포함이 돼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헤즈 메소드 같은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줘서 잠시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맵 메소드를 이용해줘서 선택 매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를 구성해주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영역은 여기에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만들어주고요. 매핑 작업을 위한 함수를 호출해주기 위해서 함수를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우선적으로 이미지 자체에다 구성을 해줄 거기 때문에 div에 dcell 클래스를 이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선언을 해줄 때 달러 함수 이용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위와 동일하게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맵 메소드를 이용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맵으로 선언을 해주게 되고 펑션을 선언을 해서 인자값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값은 인덱스 영역과 엘리멘트 요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펑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고 여기에다가 리턴 값으로 받아들이는 값을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리턴 값으로 선언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리턴을 선언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엘리멘트 요소로 선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get element by 태그 네임으로 선언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미지 값으로 받아올 수 있게 이미지에 대한 부분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주고 여기에다 선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요소까지 붙여주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된 뒤에 여기에 있는 값을 마무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완료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CSS 요소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CSS 메소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일하게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레드 부분으로 적용을 해줄 테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장된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주게 되면 우선 기존에 있던 부분이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자체에서 선택이 된 부분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매핑 작업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도형 API를 사용을 해서 엘리멘트에 포함된 첫 번째 이미지 값,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태그 네임에서 이미지 값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children 값을 이용해줘서 구성될 수 있게 매핑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똑같이 함수 부분 구성되는 부분은 여기와 똑같이 동일하게 구성이 되겠고요. 대신 이제 리턴되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선언을 해주고 함수 부분도 동일하게 선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리턴되는 반환 값이 다르다 보니까 리턴에 대한 값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달러 함수를 이용해줘서 엘리멘트 요소를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children 요소로 메소드 이용해줘서 구성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까지 구성을 해서 여기다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CSS 메소드 값 이용을 해줘서 동일하게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값은 컬러 값 변경을 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컬러 값을 만들어주고 children 메소드 값에서 선택 매핑이 되는 부분을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children 메소드에 대해서는 뒤에서 학습해 보도록 하고, 지금은 맵 메소드를 이용해줘서 어떤 식으로 매핑 작업이 일어나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hildren 메소드는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객체에서 생성된 엘리멘트의 자식 모듈을 리턴, 반환되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게 되면 저장을 했을 때 새로 고침을 해서 여기에 있는 요소 값에다가 이미지 값에 이용되는 엘리멘트 요소의 자식 모듈인 거죠. 그래서 밑에 해당되는 라벨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이 돼서 선택이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이용해서 호출을 해줄 때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한 개의 엘리멘트만 반환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소스 엘리먼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결과 엘리멘트를 반환하고 싶을 때는 each 메소드와 add 메소드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학습할 내용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선 선택된 메소드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선택 항목에 대해서 선택된 메소드를 반환해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is 메소드라고 하게 되는데요. is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jQuery 객체에서 하나 이상의 엘리멘트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엘리멘트 요소를 확인해주는 메소드에는 is 메소드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선택 항목을 수정과 복원할 수 있는 메소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는 메소드 체인을 이용해서 선택 항목을 수정할 때 히스토리 스택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관되는 그 메소드들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선 여기에서 간단하게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부분은 다른 메소드 부분이니까 주석 처리를 해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해서 우선 저장해 놓고 선택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은 메소드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테니까 좀 공간을 이렇게 남겨주도록 하고요. 선택 항목 수정할 때 메소드들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end 메소드와 end self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end 메소드와 end self 메소드는 우선 end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보관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스택에서 현재 선택 항목을 꺼내고 이전 선택 항목을 반환해주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nd self 메소드는 이전 선택 항목을 현재 선택 항목에 추가를 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end 메소드는 이전 선택 항목으로 돌아갈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메소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엘리멘트를 선택한 후에 선택 엘리먼트를 확장이나 축소를 할 때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원래의 선택 항목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메소드가 바로 end 메소드입니다. 그럼 end 메소드는 어떻게 지정을 해서 사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스크립트에다가 함수 부분 고정해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트에다 펑션 값으로 선언해 주도록 하고 여기에다 영역 부분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로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우선 end 메소드를 사용하기 전에 문서 전체 엘리멘트를 선택하는 것부터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first 메소드를 출력을 해서 CSS 값을 지정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벨 값에 first 메소드 값 이용을 해줘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달러 함수 이용을 해서 라벨 값에 이용되는 first 메소드 값을 이용을 해줄 텐데요. 우선 여기에다 선언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은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 선택되는 first 메소드로 적용을 해주게 되겠고 여기에다가 end 메소드 값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다 end로 선언을 해주고요. 특별한 인자는 필요 없이 여기에다 CSS 속성 값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CSS로 적용을 해주고 여긴 보더 값을 이용을 해줘서 테두리를 구성을 해보았는데 여기에는 폰트 사이즈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 만들어주고 폰트 사이즈 크기는 여기에다 한 1.5 EM 정도로 크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용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적용된 부분,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퍼스트 메소드 값을 이용을 해줬기 때문에 라벨 값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테두리 값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이전에 퍼스트 값이 실행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선택이 해제되거나 혹은 선택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ND 메소드는 이전 선택 항목으로 돌아갈 때 사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선택되어 있던 여기에 있는 전체 선택, 그래서 폰트 사이즈들이 라벨 값에 대해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 선택 항목에 적용된 AND 메소드 값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선택된 항목은 퍼스트 메소드 값 이용을 해줘서 라벨 값에 보더 값은 테두리로 이용한 부분이고요. 이전 선택은 여기에 있는 폰트 사이즈 값이 변경된 모든 라벨의 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ND 메소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전 선택 항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ND 셀프 메소드 같은 경우는 스택에 있는 이전 선택 항목의 내용을 현재 선택 항목에 추가를 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럼 AND 셀프 메소드를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우선 AND 메소드 적용된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따로 함수 부분을 지정을 해서 적용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세로 고침을 했을 때 본래 상태로 돌아간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AND 셀프 메소드 값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우선 div 태그 내에서 선언된 dcell 클래스 값을 가지고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children 메소드 값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가 모두 선택될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div에 dcell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달러 함수 이용을 해주도록 하고 여기에다가는 children 메소드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children 값에는 이미지에 대한 값이 선택될 수 있게 우선 여기에 dcell에 해당하는 클래스 값의 자식 선택자인 인자 부분이 이미지 값이기 때문에 이미지로 선택해준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AND 셀프 메소드를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적용을 해주고 적용된 부분, 별다른 인자는 추가해주지 않고 여기에다가 CSS 속성만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선택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적용된 보더 값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언해주고 마무리해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코드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 dcell 클래스의 멤버인 div 태그에서 모두 선택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children 메소드 값 이용을 해줘서 자식 요소인 이미지가 선택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AND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한 개의 jQuery 객체 내에 이전 선택 항목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저장을 하고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dcell 클래스에 대해서 div 태그 부분과 그 자식 요소인 이미지 부분까지 선택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ND 셀프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전 선택 항목의 내용을 현재 선택 항목에 추가를 해서 같이 나타나게 해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택 결과를 시작으로 정해서 돔 이동 방법을 활용한 또 다른 선택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돔 이동을 이용해서 선택 방법을 하는 방법에는 돔 안에 있는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선택 항목을 시작점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본적으로 선택된 위치는 다른 선택을 위한 시작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돔 이동을 살펴보게 되면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 이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 구조로 이동하는 메소드와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메소드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하위 계층 구조로 이동하는 메소드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된 페이지에다가 이제 스크립트만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먼저 하위 계층을 구성하는 메소드들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는 세 가지의 메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hildren 메소드를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메소드라고 해서 여기 있는 컨텐츠 메소드를 하위 계층 구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find 메소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children 메소드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선택자를 통한 필터링을 적용을 해서 jQuery 객체의 각 엘리먼트, 직접적인 자손 엘리먼트만을 선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만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컨텐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자식 엘리먼트는 물론이고 텍스트 내용까지 반환을 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의 자식이나 모든 엘리먼트의 텍스트 내용을 반환하는 메소드가 여기에 있는 컨텐트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find 메소드를 보게 되면 find 메소드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자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손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메소드를 통해서 하위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선택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메소드들 중에서 간단하게 아무런 인자가 없는 부분으로 선언을 해주었지만 여기에는 children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엘리먼트 자식을 포함하는 인자로 이렇게 아무런 인자가 없는 부분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셀렉터에 대한 선택자를 이용을 해줘서 선택자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자의 자식 엘리먼트를
선택할 수 있는 인자를 구성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드 메소드 같은 경우는 선택자, 다음에 jQuery 객체, HTML 요소 객체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children 메소드와 컨텐트 메소드가 있지만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 있는 find 메소드를 이용해줘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ind 메소드의 인자로 사용할 수 있는 인자는 jQuery 객체와 HTML 요소 객체, 그리고 요소 객체에도 단일 객체와 배열 객체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객체 요소들 중 하나로 인자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jQuery 객체와 인자 사이의 엘리먼트, 요소를 교집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크립트 구문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되는 find 메소드를 활용한 스크립트 구문은 자손과 교차되는 엘리먼트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밑에다가 도큐먼트 값에 함수를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펑션 값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에다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제 범위값 여기다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주고 jQuery 객체를 이용을 해서 find 메소드 우선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필터 메소드와 not 메소드를 이용해줘서 선택되는 결과 값을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valuable 값을 선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jQuery 객체니까 JQ에 대한 부분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요. 선언해준 부분에 밑에 있는 라벨에 대한 부분부터 필터 메소드와 not 메소드로 선택에 대한 제한 부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라벨에다가 선택이 될 수 있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필터 메소드 구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고 여기에 구성되는 인자값은 포에다가 Q가 포함된 문자열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될 수 있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이제 여기다가는 not 메소드 이용을 해줘서 여기서 선택된 부분 외에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뉴스 값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 이제 여기에 생성된 객체를 이제 drow 클래스에 div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또 다른 jQuery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를 해줄 때는 여기에 있는 선택 확장의 개념인 find 메소드를 이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drow 클래스의 div 엘리먼트 요소를 구성을 해주기 위한 부분으로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find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자값은 여기서 생성된 jQuery 객체에 사용해주게 되고요. 여기서 사용된 객체에다가 선택된 요소 CSS 메소드 이용해줘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보더 값의 테두리 효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속성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저장을 하고 결과 보게 되면 선택을 했을 때 포함된 메소드가 선택이 되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메소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선택 메소드를 이용해줘서 선택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있는 부분 find 메소드를 이용해줘서 필터와 not 메소드를 이용한 선택 제한을 거치고 생성된 객체에서 JQ라는 객체 인자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선택 부분을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children 메소드와 콘텐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더라도 선택자 없이 children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선택자를 사용을 해서 find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같이 병합해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children 메소드와 find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선택 항목에서 중복적인 엘리멘트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되면 중복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children 메소드와 컨텐트 메소드, 다음에 find 메소드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중복 엘리멘트를 제거하는 로직 같은 부분을 따로 작성을 해주지 않아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children 메소드와 컨텐트 메소드는 예제를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진행되는 children 부분과 컨텐트 부분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위 계층 구조로 이동을 할 때 사용되는 jQuery 객체에 포함된 엘리먼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계층 구조로 이동을 할 때는 jQuery 객체에 포함된 엘리먼트의 부모와 조상 로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상위 계층 구조로 이동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하위 계층 이동할 때 했던 부분의 밑에다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맨 처음에 사용될 수 있는 클로즈셋 메소드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offset par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엘리먼트를 선택할 수 있는 페어런트 부분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페어런트 until 메소드를 이렇게 상위 계층 구조로 이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클로드셋 메소드 같은 경우는 셀렉터와 컨텍스트 같은 인자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지정한 선택자에 부합하는 jQuery 객체의 엘리먼트 부분, 가장 가까이 있는 조상을 선택을 해서 선택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셋 같은 경우는 jQuery 객체나 HTML 요소 객체를 인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인자 객체에 포함된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jQuery 객체 내의 엘리먼트별로 가장 가까운 조상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jQuery 객체와 HTML 요소 객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조상 객체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offset parent 같은 경우는 CSS 속성값 중에서
위치 속성 값을 나타내는 픽스, 앱솔루트, 렐러티브 같은 그런 위치 속성 값을 갖고 있는 CSS 속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조상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페어런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셀렉터에 대한 부분으로 선택자를 이용한 인자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자를 이용해서 필터 메소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jQuery 객체에 포함된 그런 엘리멘트별로 부모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페어런트 언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셀렉터에 대한 인자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택자에 부합하는 그런 엘리멘트가 나올 때까지 각 엘리멘트별로 조상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자 같은 부분에 선택자를 단일 선택자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택까지 이용을 해서 인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선택자인 인자를 통해서 필터링도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TML 요소 객체나 요소 객체 중에서도 단일 객체와 배열 객체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페어런트 메서드 같은 경우는 jQuery 객체 내에서 각 엘리멘트별로 부모 엘리멘트를 선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자에 대한 인자를 만들어주게 되면 선택자에 맞는 부모 엘리먼트나 결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결과를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성을 해본다고 했을 때 사용되는 부분만 잠깐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수를 활용해서 사용한다는 부분만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부분처럼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 우선 D셀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div 엘리먼트 요소를 포함된다고 했을 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구성을 해줄 때는 달러 함수에다가 구성을 해주면서 이제 div 태그죠. div 태그 요소 엘리먼트 대 d셀이라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d셀이라는 부분을 선언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부모 엘리멘트를 선택할 수 있는 페어런트 메소드를 포함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포함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 이치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펑션 값에 대한 엘리먼트와 인덱스 부분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펑션 값까지 사용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 펑션에 대한 값을 이제 구성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인덱스 값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이제 엘리먼트를 선언을 해줬으면 엘리먼트 요소를 갖고 올 수 있는 값을 선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주도록 하고 만약에 여기 있는 선택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 인자 같은 경우는 모든 선택자에 할 수 있게 구성을 해줬고요. 만약에 여기 id 값에 해당하는 로우 값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게 된다면 여기에 여기 있는 텍스트를 구성을 해서 id 값에 로우 1이라고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페어런트 메소드에서 엘리멘트별로 부모를 선택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부모가 아닌 조상을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페어런트 메소드에 s라는 부분만 붙여서 페어런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s를 붙였느냐, 붙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부모를 선택을 하든지 조상을 선택을 하든지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소드에 s를 붙여서 사용하게 해줘서 페어런트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직계 부모가 아닌 jQuery 객체 내에서 엘리먼트에 대한 조상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에 인자를 넘겨서 결과를 필터링하게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페어런트 언틸 부분이 바로 여기에 s를 붙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조상을 선택할 수 있게 방법을 약간 바꿔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바꾼 방법으로 선택되는 것이 페어런트 언틸 메소드입니다. 여기도 조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제 s를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언틸 메소드 같은 경우는 jQuery 객체 내에 엘리멘트별로 돔 계층 구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선택자에 부합하는 엘리멘트가 나올 때까지 찾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에 대한 부분적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택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 나와 있는 오프셋 페어런트 부분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 페어런트 같은 경우는 CSS 위치 속성 값이 렐러티브 값이나 앱솔루트 값, 다음에 픽스드 같은 그런 위치 속성 값을 가지고 조상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엘리멘트를 위치를 이용을 해줘서 찾게 되는 부분을 위치 지정 조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위치 조상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활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오프셋 페어런트 메소드 이용을 해와서 위치 속성 값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제거를 하고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다가 주석 안에다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제 바깥에다가 함수 구성을 해줘서 어떻게 선택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적용된 부분만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결과값에서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프셋 페어런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이제 조상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우리가 스타일 부분 지정한 부분에서 오비락이라고 하는 id 값을 지정을 해서 디스플레이 값과 마진 값, 다음에 이런 간단한 여백에 대한 값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조상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 값을 가지고 여기에 구성된 id 값에 위치 속성 값이 적용되어 있으면 어떻게 선택이 가능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비락이라고 하는 id 값에다가 위치 속성 값을 지정할 수 있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일하게 포함시켜서 적용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르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위치 값이기 때문에 포지션 속성 값을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줄 거고요. 우선 이 부분이 고정된 이미지로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 포지션 값에 픽스드 속성 값을 적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 나타나 있는 결과 부분을 보게 되면 오비락이 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이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부분 위치값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탑에 대한 부분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 위치는 한 120 픽셀 정도 위치할 수 있게 한번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진값도 적용했던 것처럼 레프트 값 이용을 해줘서 위치값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 값을 이용해서 선택을 했을 때 오프셋 페어런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여기 나타나 있는 포지션 값에 CSS 속성이 있을 때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오비락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해줬고 밑에 있는 jQuery 코드를 스크립트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밑에다가 이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에 대한 펑션 값을 선언을 해주게 되겠고요. 선언해준 부분에 영역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역 구성해준 부분에다가 우선 우리가 이미지 값에 대한 조상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달러 함수로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쪽으로 좀 와서 달러 함수 값으로 이미지에 대한 부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 이 부분을 주소 값에서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도록 하고요. 그 값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 주소 값에서 뉴스라는 부분, 여기서 선택되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뉴스라는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조상 부분, 직계 부모가 아닌 조상 부분으로 넘어가니까 넘어가서 우리가 지정한 오비락에 대한 위치 속성 값이 지정이 되어 있을 때 그 부분이 전체 선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주고 닫아주고 이렇게 완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메소드 선택하기 위한 부분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오프셋에 대한 페어런트 속성 메소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가져와 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사용을 해줘서 여기 추가해 주도록 하고요. 인자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오프셋 페어런트 조상이 선택이 되었을 때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게 해주느냐 여기에다가 CSS 메소드를 추가를 해서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테두리 부분 말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달라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속성 값에 대한 부분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구성해준 부분에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여기에다가 연한 회색깔로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값으로 라이트 그레이 값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조금 당겨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 작업은 여기 있는 오비락 부분에 엘리먼트의 위치 속성 값을 추가를 해주고 여기 적용된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 jQuery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엘리먼트 하나를 선택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선택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여기 나타난 오프셋 페어런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줘서 가장 가까운 엘리먼트 조상을 찾게 되는 거죠. 엘리먼트 여기에 있는 오프셋 페어런트 같은 경우는 위치 속성 값을 찾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지정한 오비락 부분에 포지션 텍스트 속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수값 중에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엘리먼트를 찾을 때까지 계층 구조를 타고 올라가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부분 보게 될까요? 우선 여기 뉴스에 대한 이미지 값을 선택을 해줬고 그 위쪽에 디셀, 클래스 값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위쪽에 스타일 부분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스타일 부분을 봐도 d로우 값이나 디셀 값, 다음에 여기에 있는 라벨에 대한 값 이런 식으로 살펴봐도 위치 값에 대한 속성 지정을 해주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여기 오비락 부분에 픽스드 포지션 값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전체 선택이 되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하고 결과 부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로 고침을 했을 때 우리가 지정한 영역, 탑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부분, 레프트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부분 적용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위치 값으로 선택된 부분, 바로 여기에 있는 오비락 부분이 선택이 되면서 우리가 선택이 되면 어떤 속성이 나타난다고 했죠? 백그라운드 컬러 값에 라이트 그레이 값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이미지 값에 오프셋 페어런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위치 속성 값 사용을 해주게 되면 그 속성 값에 맞는 엘리먼트를 찾아내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으로 이동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수평적으로 이동 선택할 수 있는 메소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에는 형제 노드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메소드들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밑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형제 노드를 사용하는 메소드에는 넥스트 메소드와 프리뷰 메소드를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넥스트 메소드에도 여기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넥스트 메소드, 넥스트 올 메소드, 넥스트 언틸 메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뷰 메소드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넥스트 부분과 똑같이 프리뷰 메소드, 프리뷰 올 메소드, 프리뷰 언틸 메소드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메소드들 중에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시블링 메소드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넥스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자를 필터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준다고 했을 때 jQuery 객체대의 각 엘리멘트별로 우리가 상위 계층으로 이동을 하거나 하위 계층으로 이동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에는 넥스트 메소드 같은 경우 형제 엘리멘트를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는 바로 다음에 있는 형제 엘리멘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프리뷰 메소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전에 있는 형제 엘리멘트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넥스트 메소드나 프리뷰 메소드 같은 경우도 이제 각각의 인자를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셀렉터에 대한 선택자를 이용한 인자를 사용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셀렉터 부분과 동일하게 jQuery 객체나 HTML 요소 객체, 요소 객체들 중에서도 단일 객체나 배열 객체를 이용해서 선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넥스트와 프리뷰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대신 시블링 메소드 같은 경우는 셀렉터에 대한 선택자를 선택을 해서 형제 노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넥스트 메소드와 프리뷰 메소드 같은 경우 넥스트는 다음에 있는 형제 엘리멘트로 선택하게 되는 거고 프리뷰는 바로 이전에 있는 형제 엘리멘트를 선택을 하게 해주는데요. 대신 시블링 메소드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선택자를 통한 필터를 적용을 해서 만들어줄 때 각 엘리멘트별로 모든 형제에 대한 엘리먼트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블링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만약에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미지를 구성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주게 되면서 이미지 주소값에 대한 문자열을 여기다 포함을 해주게 되겠죠. 포함해서 선언해주게 되고 선택될 수 있는 우선 페어런트 메소드로 이제 부모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형제 엘리멘트를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시블링 메소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이 된 CSS를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테두리 부분 보더 적용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작성된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엘리멘트, 이미지를 사용한 엘리멘트를 선택을 하고 페어런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부모 엘리멘트를 선택하게 해준 다음에 시블링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형제 엘리멘트를 선택할 수 있게 사용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전 형제와 다음 형제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 모두 선택한 뒤에 CSS 메소드로 호출을 해서 보더 속성 값을 변경을 할 수 있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블링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이전에 대한 선택 부분과 다음에 대한 선택 값을 모두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프리뷰 메소드나 넥스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내가 지금 선택한 부분에 다음 아니면 이전에 대한 선택값만 선택을 해서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시블링 메소드와 넥스트 프리뷰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메소드가 형제 엘리멘트 요소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jQuery 객체 내에서 한 엘리멘트가 다른 엘리먼트의 형제이면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블링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에 대한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선택한 엘리먼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이 HTML 문서 구조를 변경하는 도움 조작 방법입니다. 그럼 도움 조작 방법을 해주기 위해서 계속된 선택 작업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다른 엘리먼트의 자식, 부모, 형제로 삽입되는 법과 문서 구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돔에 엘리먼트를 삽입을 하기 전에 새 엘리먼트를 생성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기존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새로운 엘리먼트를 생성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의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 새 엘리먼트를 생성한다고 해서 돔에 자동으로 추가는 되지 않는다는 거, 그 점은 알아두셔야 이해가 되기 쉽고요. 그래서 새 엘리먼트를 생성한 뒤에는 문서 내에서 새 엘리먼트를 어디에 둘지 jQuery 스크립트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새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작업해왔던 문서를 가지고 약간 변형을 통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지오 뉴스, 알지오 스토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 개의 동일한 이미지를 두 번 반복해서 작업을 해주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부분을 조금 간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구성을 따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여기에다가 결과 부분 이용을 해줬고요. 폼은 똑같이 구성을 해주었고 이미지 부분만 라벨의 이름을 바꿔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부분, 스타일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었고요. 변경된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바디에 적용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디하고 클래스 값은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었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에 이제 꽃에 대한 이미지 파일 경로만 다르게 6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라벨 부분과 이미지 주소 링크 부분, 이 부분을
다르게 지정을 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성을 통해서 만들어 주었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새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방법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상에 달러 함수를 이용한 엘리먼트 생성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함수를 이용한 엘리먼트 생성은 HTML 조각을 가지고 달러 함수에 인자로 넘기면 새 엘리먼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Query는 문자열을 파싱한 후에 대응되는 객체를 가지고 생성되기 때문에 엘리먼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달러 함수를 이용을 해줘서 인자를 어떻게 넘겨주는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성을 해주는 부분은 동일하게 우선 달러 함수를 이용해주니까 도큐먼트 값에 대한 부분으로 펑션에 대한 영역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역 값에 대한 부분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변수에 대한 객체 생성해주고 각각의 새 엘리먼트를 구성하는 요소를 만들어줘야 될 텐데요. 그래서 먼저 valuable 값으로 새로운 엘리먼트 요소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은 new element라고 해서 여기다 약자로 엘리먼트 요소를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생성된 부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지정된 엘리먼트 요소들 중에서 하나를 추가해서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성을 해줄 때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달러 함수에 대한 영역 만들어준 다음에 추가될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엘리먼트 요소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미지 자체가 dcel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 클래스는 div 태그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엘리먼트를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고 div 태그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는 클래스 선언해주도록 하고요. 이 클래스 자체가 dcel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dcel에 대한 부분 구성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막아서 클래스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엘리먼트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엘리먼트 dcel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생성을 해주었고요. 이미지 링크 주소를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미지 값에 주소 src 선언해 주도록 하고 이제 이 이미지 부분은 이렇게 동일하게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 부분이니까 동일하게 될 거고요. 이제 하나의 엘리먼트로 추가되는 이미지 파일명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릴리에 대한 이름을 가진 꽃을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미지 자체를 구성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마무리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마무리해준 부분에다가 div 태그로 마무리 해주면 엘리먼트 생성이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마무리 부분까지 구성을 해주고 여기다가 세미콜론까지 마지막 마무리 콜론으로 해서 새로운 엘리먼트 요소를 구성을 해주었고요. 이제 엘리먼트 요소가 구성이 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서 나타나는지를 콘솔 창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new element에 대한 each 메소드 이용을 해줘서 펑션 값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ew element에 대한 요소 여기에다가 선언해주도록 하고요. 선언해준 부분에 each 메소드 이용을 해줘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에 대한 값은 이제 인자 부분을 인덱스에다가 엘리먼트 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선언해주고 영역에 대한 부분 구성해주도록 하고 이제 콘솔 창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거니까 콘솔 로그에 대한 부분을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솔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어주고 로그로 선언해주는 거죠. 선언해주면 여기서 나타나는 new element 요소가 어떤 부분이고 그 엘리먼트 요소의 태그 네임은 어떤 것이고 그 엘리먼트 요소의 클래스 네임은 어떤 것인지 나타나도록 하는 요소 부분 선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선언된 부분 보게 되면 new element 요소는 엘리먼트 태그 네임, 태그 네임 같은 경우는 div 태그가 나타나겠고요. 지금 방금 선언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클래스 네임 같은 경우는 클래스 네임의 dcell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지정한 새로운 엘리먼트인 이제 릴리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 요소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다가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다 한 번 더 선언을 통해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자식 요소까지 만들어주게 된다면 new element 요소에다가 children 메소드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children 메소드를 포함을 해주도록 하고 포함해준 부분에 인덱스 값으로 태그 네임과 태그 네임을 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클래스 네임이 아니라 엘리먼트 요소의 주소를 가져오는 부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ew 엘리먼트 요소의 태그 네임과 엘리먼트 요소의 주소 값을 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작성된 부분 새로 고침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지금 바깥으로는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고 우리가 콘솔 창에서만 새 엘리먼트가 생성이 된 것을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콘솔 창을 가지고 결과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콘솔 창의 new element 값은 div 태그에 dcel이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자식 요소에 대한 태그 네임은 이미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 값의 주소가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 차례대로 보게 되면 여기 이미지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그 위쪽에 dcell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값에 div 태그 자식 요소가 이미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div 태그 내에서 dcell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미지라는 하위 자식 태그 내에서 이런 이미지 주소로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요소가 생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함수를 이용한 새로운 엘리먼트 생성 방법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엘리먼트를 생성하고 달러 함수에 대한 인자로 넘겨주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엘리먼트의 복제를 이용해서 새 엘리먼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사용하는 메소드에는 클론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new 엘리먼트를 생성을 하는 부분, 콘솔 창으로 결과값 나오게 만들어주는 것은 동일하게 작업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은 달러 함수를 이용해줘서 엘리먼트를 생성해 주었지만 여기에서는 클론 메소드를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주석 처리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 아래에다가 클론 메소드 사용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클론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존 엘리먼트로부터 새 엘리먼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 엘리먼트부터 모든 엘리먼트를 포함해서 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엘리먼트 요소를 구성을 해준 거니까 밸류어블 값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동일하게 여기 있는 달러 함수에 대한 부분으로 div 태그 포함되는 부분을 속성을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dcell에 대한 부분 이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함하는 메소드를 클론 메소드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만 하게 되면 클론 메소드를 가지고 여기서 달러 함수에 대한 부분으로 인자를 넘겼던 부분과 동일하게 새 엘리먼트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적용된 부분 아직 저장을 안 했습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달러 함수에 대한 부분 적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준 부분이고요. 여기서 구성된 부분에 저장을 하고 새롭게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에 동일한 엘리먼트가 새롭게 생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new 엘리먼트 값으로 div의 dcell 값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었고요. 그 부분이 이미지 값으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이미지,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부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노우 드롭까지 생성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생성된 엘리먼트를 동일하게 클론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새로운 엘리먼트 요소 부분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론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스크립트 상에서 포함되는 dcell 클래스의 멤버인 div 엘리먼트를 모두 선택을 하고 복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식 엘리먼트도 포함돼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new 엘리먼트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벨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값에 대한 부분, 라벨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론 메소드의 인자로 true 값을 넘기게 되면 복사 과정에서 엘리먼트에 관련된 이벤트 핸들러와 데이터도 포함시켜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지정을 해주지 않거나 폴스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벤트 핸들러와 데이터는 복사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클론 메소드 사용을 할 때 어떤 값을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복제가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론 메소드 값을 이용한 엘리먼트 생성 방법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DOM API를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OM API를 이용을 해서 엘리먼트를 생성을 하는 방법은 다른 엘리먼트 생성을 할 때 jQuery가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추가로 작성을 통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 있는 new 엘리먼트 생성했던 클론 메소드 부분은 우선 여기에다가 주석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나머지 new 엘리먼트에 대한 콘솔 창으로 나타난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OM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div HTML 엘리먼트와 그다음에 이미지 HTML 엘리먼트를 생성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 값을 div 태그에 자식 엘리먼트로 할 수 있게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우선 여기에서 지정되었던 처음에 달러 함수를 이용한 엘리먼트 생성 방법에서 dcell이라고 하는 div 클래스 내에서 이미지 값의 이미지 주소 값으로 엘리먼트를 생성을 해주었고요. 여기 값은 클론 메소드를 이용해줘서 전체 dcell의 div 클래스 전체에 대한 엘리먼트를 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제된 부분으로 엘리먼트가 생성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DOM API를 구성을 해주면서 생성을 해줄 때는 우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밸류어블 값으로 새로운 엘리먼트를 생성할 수 있게 구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어블 값을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 엘리먼트 요소는 div 태그에 해당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div 값에다가 엘리먼트를 나타내는 값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DOM API 구성을 해주려면 API에 대한 엘리먼트를 생성할 수 있는 도큐먼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를 생성해 줄 때는 div 태그에 해당하는 부분과
우리가 D셀에 해당하는 클래스 부분 생성을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맨 처음에 도큐멘트 값에 create element 값으로 div 태그에 해당하는 값을 이런 식으로 선언해 줄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생성되는 div 태그는 어떤 클래스 리스트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다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언해 줄 때는 여기서 생성된 엘리먼트, div 엘리먼트 요소는 클래스 리스트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더하는 부분 이렇게 선언해 주도록 하고요. 선언된 부분은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에 대한 D셀 클래스로 선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D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div 태그 내에 클래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새로운 엘리먼트를 구성을 해주었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div HTML 요소에 들어가는 엘리먼트로 구성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럼 div 태그에 생성되는 부분을 해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원하는 엘리먼트는 이미지 값에 해당하는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우선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위쪽은 div 태그의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지에 해당하는 엘리먼트 값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reate element 선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div가 아니라 이미지 값으로 선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D셀에 해당하는 div 태그가 포함이 됐던 것처럼 이미지 값은 이미지 경로에 대한 주소 값을 선언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변수에 대한 이미지 엘리멘트 요소 값은 여기에 src에 대한 주소 값을 가져와 주게 되겠고요. 그 값은 릴리에 대한 이미지 값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소 값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 폴더에 릴리 png 파일을 가져와 주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겠고 주소 부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엘리먼트 요소가 생성이 되었고 대신 여기 이미지 엘리먼트는 div 엘리먼트의 자식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구성되어 있는 밑에 이미지 엘리먼트가 생겨도 구성되어서 자식 엘리먼트로 새로운 엘리먼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함될 수 있는 자식 엘리먼트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div 엘리먼트 요소 있죠. 그래서 div 엘리먼트 요소 값에 여기다가 선언해 주도록 하고 이제 차일드 메소드를 사용을 해줘서 구성할 수 있도록 포함될 수 있는 append 차일드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ppend 차일드 메소드는 여기에다 선언을 해주고 이 메소드 값에 포함되는 자식 요소는 이미지 엘리먼트 여기에 있는 이 요소 값을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부분 여기에다가 구성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먼트 요소가 구성이 되었고 새로운 엘리먼트 이제 이 부분은 달러 함수를 이용해줘서 구성을 해주는 부분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에서 달러 함수로 넘겨주느냐? 이대로 사용을 해줘도 되지만 우리가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밑에 있는 콘솔 창을 이용을 해줘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치 메소드를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치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이치 함수를 쓸 수 있게 jQuery의 달러 함수로 HTML 엘리먼트를 넘겨받을 수 있게 구성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성된 엘리먼트를 자식 요소로 만들어줬죠. 이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엘리먼트 요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new element라고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달러 함수로 넘겨받기 위한 부분이니까 달러 함수 선언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넘겨받게 되는 엘리먼트는 여기서 생성된 div 엘리먼트를 받아서 선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DOM API로 구성해준 부분은 여기에 있는 달러 함수로 넘겨받아서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콘솔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 이 상태에서는 아직 이 전 상태인 거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여기에 콘솔창에 나타나는 것처럼 new element로 div 태그 네임 dcel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진 이미지 요소 릴리 png를 가져와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새로운 엘리먼트가 생성이 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OM 조작 방법에서 새로운 엘리먼트를 생성을 하는 방법에서 달러 함수를 이용한 새로운 엘리먼트 생성 방법 그리고 클론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기존 엘리먼트로 새 엘리먼트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DOM API를 이용을 해서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는 문서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먼트를 다른 엘리먼트에 삽입을 해서 자손 엘리먼트를 만드는 메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자식 메소드를 포함을 하면서 append child 메소드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메소드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식 엘리먼트와 자손 엘리먼트를 삽입할 수 있는 메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삽입하는 메소드들 중에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append 메소드와 prepend 메소드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append 메소드는 특정 엘리먼트를 모든 전체 엘리먼트 중에 마지막 자식으로 삽입을 하는 메소드이고요.
여기 사용되는 인자에는 HTML 요소 객체들, 그러니까 단일 객체나 배열 객체를 이용해서 인자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jQuery 객체도 인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프리펜드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에 어펜드 메소드와 비슷하게 작용을 하지만 어펜드 메소드가 특정 엘리먼트를 마지막 자식으로 삽입을 하게 된다면 프리펜드는 첫 번째 자식으로 삽입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어펜드와 프리펜드로 나눠져서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또 다른 부분, 우리가 요소 객체에 대한 인자 부분이 HTML 요소와 jQuery 객체를 예로 들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선택자에 대한 인자는 되지 않는 건가요? 하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택자에 대한 인자는 따로 지정은 하지 않고요. append to 메소드와 prepend to 메소드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Query의 객체 내에서 우리가 엘리먼트를 지정을 해서 선택자를 사용하듯이 지정한 엘리먼트를 가지고 append to 메소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자식으로 삽입을 하게 되겠고요. prepend to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첫 번째 자식으로 삽입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을 하게 되는 엘리먼트를 지정을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인자들은 동일하게 HTML 요소 객체를, 그 부분이 단일 객체, 배열 객체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jQuery 객체까지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append와 prepend에 대한 인자를 함수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사용을 하게 되면 함수에 적용하게 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식이나 첫 번째 자식에 삽입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ppend to 메소드나 prepend to 메소드 같은 경우는 지정한 엘리먼트를 지정을 하듯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함수 결과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마지막이나 첫 번째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ppend 메소드와 prepend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삽입을 진행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append와 prepend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랩이너 메소드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삽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삽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식 엘리멘트를 삽입을 하면서 랩이너 메소드는 기존 자식 사이에 새로운 자식을 삽입을 하게 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삽입하는 메소드에는 append와 prepend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랩이너 메소드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삽입을 하게 되면 인자들을 이용을 해서 삽입에 대한 엘리먼트를 적용을 해주게 될 텐데요. 이렇게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인자로 넘겨주는 엘리먼트는 jQuery 객체 내의 모든 엘리먼트의 자식으로 삽입이 되기 때문에 꼭 작업에 필요한 엘리먼트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작성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의 엘리먼트를 사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이제 append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삽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방식으로 메소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새로운 엘리먼트로 구성을 해서 HTML 문서에 엘리먼트를 삽입하는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pend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새 엘리먼트를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전체를 포함해서 엘리먼트를 구성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메소드를 구성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러 함수에 대한 부분 해줘야 되니까 도큐멘트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영역을 위한 부분 선언해주도록 하고요. 우선 새롭게 엘리먼트를 만들어주고 이제 append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이미지, 라벨, input name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죠. 이미지, 라벨, input name에 대한 부분으로 엘리먼트가 생성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삽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새로운 엘리먼트 요소를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valuable 값을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에 선언되는 valuable 값은 new, 엘리먼트 값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성돼야 될 먼저 dcel에 대한 d클래스 만들어줘야 되겠죠. div에 대한 부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달러 함수로 가져와 주는 부분으로 선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달러 함수에 대한 부분 이제 구성을 해주고 여기 구성되는 여기에 우선 div의 클래스 선언되도록 하고요. 여기에 있는 네임이 dcel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구성이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div 태그로 이런 식으로 클래스에 대한 부분 먼저 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엘리먼트를 첫 번째 자식 요소부터 차례차례 구성해주는 것이니까 우선 append 요소를 해주려면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마지막 요소부터 선언될 수 있게 구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자리가 모자라니까 밑으로 바로 적용시켜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포함되는 메소드 가져와 주도록 하고요. 메소드는 여기 위쪽에 있는 append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라벨, input name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 포함되어야 되는 메소드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해 줄 수도 있겠지만 별개에 대한 부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iv 태그 클래스에 대한 부분 선언해 주도록 했고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는 주소를 이제 해줘야 되니까 src 부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엘리먼트 생성, 릴리라고 하는 파일을 계속 생성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선택되는 부분만 콘솔 창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삽입될 수 있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 안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부분, 제목이니까 파일 이름 여기에다가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제 구성된 이 부분에다가 마무리 해주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주소값에 대한 선언을 마무리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어펜드 메소드에 포함되는 부분은 라벨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부분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라벨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동일하게 갖고 와주도록 하고 대신 릴리라는 부분만 변경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변경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라벨 이름 변경을 해주게 되겠고요. 라벨 4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해줬으니까 여기 구성된 여기 있는 이 부분처럼 텍스트 나타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릴리라고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여기는 대문자로 이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세미콜론까지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잘못 구성이 됐네요. 여기 이쪽 부분은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 여기에 있는 제목 라벨의 이름은 작은 따옴표로 구성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되게 되면 라벨을 막아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마무리되면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append 메소드에는 input name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부분에 input name에 해당하는 부분 그대로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쌍따옴표로 선언된 부분 구성해 주도록 하고요. 이제 input name에 여기에 있는 부분은 릴리가 되겠죠. 릴리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여기는 작은 따옴표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여기는 밸류 값 이런 식으로 마무리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append 메소드 이용을 해줘서 새롭게 포함된 엘리먼트를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된 부분을 가지고 생성이 된 부분 이제 선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더 속성 이용해줘서 CSS 메소드 추가해준 다음에 테두리 부분 표현을 해봤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나타낼 수 있도록 new element에다가 CSS 메소드 추가를 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new element에 대한 요소 값에 CSS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추가해준 부분은 보더 값으로 여기에다가 레드에 대한 테두리 값 표현될 수 있게 선언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새로운 엘리먼트 릴리라는 부분이 생성이 되면서 생성이 되었을 때 여기에는 CSS 속성인 빨간색의 테두리 속성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라는 부분이 div 클래스 네임, 이미지, 라벨, 인풋 네임까지 구성을 해주었고요. 이 전체적인 엘리먼트 요소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row 1이라는 id 값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함된 부분을 여기에다가 달러 함수에다가 구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달러 함수에 대한 부분을 id 값이니까 row 값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 이 선언된 부분이 포함되는 이제 자식 엘리먼트로 포함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append 메소드 이용을 해줘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 선언돼서 포함되는 부분은 new element로 우리가 선언해줬던 이 부분이 포함이 되면서 선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미콜론까지 마무리하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하고 append 메소드를 이용한 엘리먼트 삽입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을 하고 여기 있는 결과창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엘리먼트인 릴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나 포함이 되면서 엘리먼트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엘리먼트 생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예제를 통해서 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콘솔창에서 생성이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append 메소드 이용을 해줘서 직접적인 삽입을 하게 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삽입된 엘리먼트 릴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이 되었을 때는 선택할 수 있도록 new element의 CSS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이제 보더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리펜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새 엘리먼트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펜드 메소드는 append 메소드를 보완하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리펜드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append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new element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엘리먼트를 구성을 해주었는데요. 여기에서 프리펜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우선 new element 요소에서 새로운 요소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ew element라고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다 새로운 객체를 하나 요소를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하나 필요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릴리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 하나 더 이용을 해줘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엘리먼트로 구성을 해주듯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엘리먼트를 구성을 해주겠고요.
여기에는 이미지 값에 맞은 엘리먼트 요소로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변수명은 아무렇게나 구성을 해줘도 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구성을 해주기 위해서 이미지 이름을 딴 부분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이미지는 오키드 엘리먼트를 구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수 이름을 오키드 엘리먼트라고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고, 여기서 선언되는 new 엘리먼트를 구성을 해준다고 했을 때 사용되는 부분 같죠? 대신 여기 있는 이미지 주소값이나 라벨, 인풋 네임만 이 정도만 수정을 해서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div 클래스 내 d셀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append 메소드 이용해줘서 자식 요소로 구성될 수 있게 여기 있는 부분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여기서 변경되는 부분은 파일 이름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ew에 대한 엘리먼트와 오키드에 대한 엘리먼트를 선언을 해서 두 개에 대한 엘리먼트가 생성이 되게 되겠고요. 대신 new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새로 생성된 부분이 바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엘리먼트 요소에다가 add 메소드 이용을 해줘서 엘리먼트가 삽입이 될 수 있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new 엘리먼트 css 우선 이 부분 new 엘리먼트에서 보더 값으로 적용되는 부분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프리펜드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삽입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row 1에 대한 id 값과 또 이제 밑에도 추가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쉼표로 id 값, 행이 우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만 엘리먼트를 추가를 해줬는데 두 번째 행에도 엘리먼트가 추가될 수 있도록 row 2 값까지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고, 여기에 있는 부분에 append가 아닌 이제 프리펜드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면서 엘리먼트가 삽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삽입을 할 때는 전체적인 new 엘리먼트 요소가 삽입이 되는데 우리가 new 엘리먼트에다가 뒤에 붙여서 오키드 엘리먼트를 add 메소드로 한 뭉텅이로 만들어준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프리펜드는 new 엘리먼트이지만 new 엘리먼트 뒤에 오키드 엘리먼트까지 하나의 엘리먼트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여기에 add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오키드 엘리먼트를 추가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add 메소드도 HTML 조각을 포함하는 문자열 이런 부분들을 인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jQuery 객체를 만들어준 엘리먼트 요소를 사용을 해서 새 엘리먼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dd 메소드로 새 엘리먼트를 만들어줄 수